TV 화면에서 아주 먼 나라의 전쟁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 저런 안타까운 일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참 이상하죠? 바로 다음 날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이 훌쩍 오르고 마트에 가보면 라면이나 식용유 가격표가 슬쩍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는 전쟁 추경이라는 어쩐지 좀 낯선 단어가 자꾸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저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이 바로 우리 집 가계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과연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기름, 그러니까 에너지입니다. 전쟁이 나면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니까 전 세계 기름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거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니 국제 유가가 오르면 이건 곧바로 우리 경제 전체의 비용, 그러니까 공장 돌리는 비용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비용을 끌어올리는 신호탄이 되는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공장을 가동하고 또 트럭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데 드는 기름값이 비싸지면 당연히 물건 만드는 값, 즉 원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라면 튀길 때 쓰는 식용유나 빵 만드는 밀가루 같은 것들도 다 수입해 오는 거니까요. 이 모든 부담이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가 매일 가는 동네 마트의 가격표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같은 서민들의 살림이 점점 힘들어지고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니까 정부가 급하게 돈을 더 풀기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뉴스에서 말하는 전쟁, 추가 경정 예산, 줄여서 추경이라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 돈이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라는 거죠. 이 소중한 세금이 과연 어디에 또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무게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충격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모든 폭풍의 시작, 그건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520원을 넘어섰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아주 힘들었던 금융위기 때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미국 돈, 달러의 가치는 크게 오르고 반대로 우리 돈, 원화의 가치는 그만큼 뚝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환율이 이렇게 크게 뛰니까 주식시장이 곧바로 반응하더라고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거의 4%나 뚝 떨어졌고요. 기름값은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짙은 먹구름이 들이운 상황인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우리 동네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마치 도미노처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달러 가치가 비싸졌죠. 그럼 우리가 외국에서 석유나 밀 같은 걸 사올 때 예전보다 우리 돈을 더 많이 줘야 합니다. 둘째,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오르겠죠. 마지막으로 그 부담은 결국 누구에게 올까요? 맞습니다. 우리 동네 슈퍼마켓, 주유소 가격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가 상승의 도미노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센 경제 폭풍 앞에서 정부는 어떤 방패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 정치적인 시각은 잠시만 내려놓고요. 오로지 나라 살림을 지키는 방패라는 관점에서 이번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이 어떻게 짜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추가 예산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의 기본을 지키는 국가안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힘든 우리 이웃과 가게 사장님들을 돕는 민생과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위기를 넘어서 더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미래 투자예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큰 집의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삶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돈. 이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줄일 수 없는 필수 비용이거든요. 전쟁 같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에너지 확보와 물건이 오가는 길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기름이나 가스를 미리 더 사서 쌓아둬야 하고요.
또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닷길, 특히 중동에서 오는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키는데도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위험한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비용도 바로 이 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런 안보 예산이 당장 제 주머니에 현금으로 꽂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끊기지 않고 공장이 멈추지 않고 주유소에 기름이 항상 채워져 있는 것. 이 모든 당연한 일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 전체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아주 커다란 버팀목. 그게 바로 이 돈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번 예산이 요즘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서민들과 동네 가게 사장님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싼 환율과 기름값의 여파는요, 조만간 우리 집 우편함에 꽂힐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서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형편이 어려운 약 120만 가구에 에너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이용권, 즉 바우처를 드리고요. 특히 어르신들처럼 취에 약한 분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또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정말 힘든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회사가 어렵다고 직원을 함부로 내보내지 않도록 돕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들어갔고요. 또 혹시라도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재취업 교육 예산도 아주 중요하게 편성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려운 말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 내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 예산은요, 단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버텨내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더 튼튼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미래를 향한 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IMF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위기를 맞아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정말 아픈 기억이죠. 우리는 그 뒤로도 여러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것만이 결국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가 더 중요해집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또 방위산업 같은 분야에 들어가는 돈은요, 단순히 지금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 길을 미리 열어주는 아주 귀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늘 어려울 때 주저앉기보다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오는 날까지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나라 살림의 진짜 주인은 바로 우리, 세금을 내는 국민 여러분입니다. 이 엄청난 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 가장 아픈 사람을 먼저 보듬는데 제대로 쓰이는지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나라, 그런 나라야말로 진짜 강한 나라가 아닐까요?